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창밖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튼튼한 장우산 챙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5mm 내외의 조금의 비만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안가에서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은 낮 최고 기온 25도고요. 영덕과 경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1층 매점에서 오늘 새벽 1시 19분쯤 화재가 발생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버스터미널 2층 숙소에는 버스 운전기사 11명이 잠자고 있어 하마터면 대형 인재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소방대원들이 2층 창문을 통해 제때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56살 김모 씨만 가벼운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피해 면적은 50여 제곱미터로 2,8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노후 점선이 합선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동해안 고수온 현상으로 열흘째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면서 36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식장에 수온이 낮은 저층의 해수를 공급해야 하는데 추수관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갑자기 발생한 고수온으로 양식 물고기가 처음 폐사한 이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는 지난 4일 3만 마리에서 사흘 뒤에는 4배로 늘더니 9일 만에 10배인 36만 마리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액수만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액화산소 투입과 온도 조절용 펌프 등 필요한 조치는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대규모 양식장에는 응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고 고수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온이 10도 정도 낮은 저층의 바닷물을 양식장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청수, 그게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그거를 끌어올 수 있으면은 온도 1, 2도만 낮춰줘도 고기 생존에 바로 영향이 미칠 수가 있으니까. 경상북도와 포항시도 올해 초 처음으로 저층 해수 치수 사업비 2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겨우 양식장 3곳을 지원하는 데 그쳐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59개 양식장에 저층 해수 치수 시설이 필요한 실정인데 경상북도는 우선 내년에 15개 양식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층 해수 공급 라인 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한 개소에 2억에서 3억 정도 그런 과다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방비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2년 연속 고수온 피해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과 경주 지역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포항은 4.9%, 경주는 5% 떨어지는 등 올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포항은 2.4%, 경주는 1.9% 떨어졌습니다. 한편 6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주택 매매는 1,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줄어드는 등 23개월 연속 약세 시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부 국가의 탈원전 선언과 다른 에너지원과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IAEA가 최근 내놓은 2017 원자력의 국제적 지위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원전 설비 용량 554기가와트로 2014년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2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AEA는 3년 전보다 전망치를 낮게 잡은 배경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의 원전 조기 퇴역과 수명 연장에 대한 무관심, 원전의 경쟁력 약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몇몇 국가의 원전 정책 변화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이 부실한 경북 지역 농축협 27곳이 합병을 해야 한다는 자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농협중앙회는 자금 지원을 통해 조기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선산농협과 옥성농협은 지난달 합병 기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옥성농협의 조합원 수가 계속 줄고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합병 공고가 내려진 지 4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공고 당초에는 양측 조합원 모두 반발이 있었지만 합병 이후에는 묘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적은 농협에 또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조합원들도 이해가 많아지고 쉽게 말해서 10을 우리가 버리면 3을 베풀어 주는 건데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데다 농축산물 수입도 늘면서 경영이 부실한 지역 농축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자체 진단한 결과 경북에서는 전체 162곳 가운데 합병 공고 대상이 12곳, 경영 약체 15곳 등 27개 농축협이 합병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합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합병을 조기에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종합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농축협 합병 특별 추진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 합병을 의결한 농축협에게는 무이자 자금을 최고 4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강소 농축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병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울릉도에 국내 처음으로 영국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내년부터 도입돼 운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영국 웨스트필드 스포츠카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영국 자율주행차 5대를 도입해 1단계로 울릉군 북면 안용복 기념관 주변 0.6km 지역에서 운행하면서 안전성을 실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영국의 자율주행차 해리는 런던 히드로 공항 주변 지역을 1년 이상 무사고로 운행 중입니다. 전국 최대 한우 산지인 경주의 천연 한우가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공급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경주 천연 한우는 앞으로 3년간 서울 지역 784개 초중고등학교에 연간 정육 150톤, 40억 원의 규모의 한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천연 한우는 이에 앞서 축산물 군남 업체로도 선정돼 연간 40억 원 규모의 정육 180톤을 군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어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품질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기자로 더 알려졌죠. 해외에서는 고지베리라는 이름으로 슈퍼푸드 반열에 올랐는데요. 국내 최대 베리류 주산지인 상주시가 구기자를 집중 육성하고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다홍빛 구기자가 나무 한가득 열렸습니다. 인삼과 핫소우에 이어 3대 약재인 구기자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매일 먹었을 만큼 항산화 성분인 베타인이 풍부합니다. 치매와 피로회복,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입증되면서 지난해부터 TV 홈쇼핑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이 국내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타 지역은 소량 생산에 그치는 상황. 상주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의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돼 비가림과 저장시설, 방제기 등을 지원하고 현 25농가 5헥타르 재배 면적에서 2, 3년 안에 100농가 60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의 베리 주산지에서 고지베리도 벼 대체 작물로 육성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자는 나무가 낮고 열매가 작아 고령 농민들도 재배와 수확이 쉽습니다. 생갓제 우유나 요구르트에 갈아 먹거나 액기스와 분말 형태로도 먹습니다. 지금 한번 수고 놓으면 원래는 이게 한 24년씩 가요. 나무 자체도 24년 가고 따기도 좋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기 상당히 좋은 식물입니다. 베리 열풍 속 상주시가 구기자를 오디와 블루베리 복분자에 이은 베리류 신소독 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관용 신인협의회 회장 등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정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밑그림으로 제2국무회의와 지방분권 개헌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 일자리 창출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목표를 올해까지 2천억 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00억 원씩 추가로 조성하게 됩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경북도와 시군, 농수협이 출연해 현재 2천여 건에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800여 건에 5,200여 원을 농자의 융자 지원했습니다. 미술관은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눈으로만 보는데 그치지 않고 작가의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본다면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주의 자연 환경을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는 작품 앞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상한 사물들의 전시 작품으로 자연에서 채집한 재료로 재현했습니다. 작품 감상이 끝나자 미술관 앞 공원으로 향하는 아이들. 꽃이며 열매며 돌멩이를 채집해 친구들과 작품을 만듭니다. 밖에 있는 식물로 친구들이랑 함께 그림도 그리면서 하는 것이 즐거웠고 조별끼리 같이 하니까 더 즐거웠어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전시를 벗어나 직접 만들어 보면서 화가의 창의적 사고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시를 직접 보고 설명도 자세하게 듣고 그리고 작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포항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며 17일부터 이틀간은 그림책을 통해 미술의 이해를 돕는 상상의 그림카드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오케스트라 디즈니를 만나다 연주회를 경주 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고 연극 염쟁이 유씨가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마약 거래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3배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은 2012년 86건이던 인터넷 마약 거래 적발 건수가 지난해 13배 증가한 1,1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도 15건, 대구 11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거래 대금으로 비트코인 등을 사용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도 관광공사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4일간 2017 싱가포르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현지 여행사와 함께 경북 지역 유네스코 문화자원 탐방 상품, 계절별 관광 상품을 집중 홍보하고 경상북도 홍보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경북도 관광공사는 올 상반기 중
일본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지에서도 홍보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일지훈련 기간에 생활기록부 등 학생 정보가 모인 전산망에 악성 코드가 유포된 상황을 가정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경북교육청 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망에 대한 해킹 시도에 대해서도 4단계의 위기경보 매뉴얼에 따른 대응 조치를 점검합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분리해 외부 해킹과 악성 코드 공격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2조 원 이상 더 거쳤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7조 9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3천여억 원 늘었습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거둔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1%포인트 상승한 54.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국세 수입은 재작년보다 24조 7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치를 보였는데 올해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증가폭의 절반 가까이 세수가 거친 셈입니다. 여름철에 뱀이나 독충에 물리는 피해가 집중되는 가운데 이외로 집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경북소방본부 자료에 보면 집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38%로 가장 많았고 산과 바다 26%, 논밭 도로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벌에 쏘인 경우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뱀에 물린 경우 9%, 진해에 물린 경우 8% 순이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한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2.25에서 3.15%로 최대 30년까지 빌릴 수 있는 디딤돌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데 지금까지는 실거주자가 아니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목적을 차단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창밖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튼튼한 장우산 챙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5mm 내외의 조금의 비만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안가에서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은 낮 최고 기온 25도고요. 영덕과 경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